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의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 상황이 이 사건 개헌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개헌법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으로 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전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의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특정 마빈 생태나 후생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업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의 이사건 개혁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개혁 또는 보상형 개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헌법이 정한 개헌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개헌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국경을 보호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범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정보상 또는 보수형 개헌이라는 피청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헌 선포는 개헌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개헌 선포가 뭐가 결정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개헌 선포 및 개헌 사령관 임명은 국무회의 시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의 이 사건 개헌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의 국민의 국무위원회에 개헌 선포의 지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는 개헌사령관으로 이 사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이 사건의 개헌 시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는 국무총리와 함께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에 우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개헌을 선포하였고 그 실시 시행 시 개헌사령관을 보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지 그런 다음에 신호 바뀌면 우리는 말 양쪽으로 싹 사이드 빠지는 거야. 아까 순천 서부하는 거 봤듯이 쭉 나갔다가 다시 뉴스 보러 가야 돼. 피청구는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전을 이용하여 국회 경비를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공항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 특수전 사령관 등에게 의결 정결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개헌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보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당장을 들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 방첩사령관을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 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이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정을 투입하여 분위기 안 좋습니다. 분위기 안 좋아요. 분위기 안 좋아. 아 씨발. 국회 위반 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안쪽 가세요. 안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요. 차 때문에. 그래도 안쪽 가세요. 안쪽.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시민 표결권 불체포 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원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관리를 사용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아니 여기 들어가려고요.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개헌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조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리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취업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 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함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이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탄핵 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을